안녕하세요. 교사 조영욱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달의 운동을 기반으로 지구에서 달을 볼 때, 달을 관측할 수 있는 시간과 위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서에서 동으로 한 달에 한 바퀴씩 회전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달의 빛나는 부분을 얼마나 볼 수 있는가에 따라 달의 모습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태양과 달이 같은 위치에 있을 때 관측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사기라고 불렀고요. 초저녁 서쪽 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는 초승, 오른쪽이 밝은 반달인 상현, 자정의 남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관측할 수 있는 망, 왼쪽이 밝은 반달인 하현,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는 금음, 그리고 다시 사까지. 이렇게 사에서 사까지, 망에서 망까지 달의 위상이 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9.5일이고 우리는 이것을 음력 한 달이라고 한다 하였습니다. 오늘은 달의 공전에 의해서 관측할 수 있는 신기한 천문현상인 일식과 월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그림은 조선시대 3대 풍속화가로 불리는 해원 신윤복 선생님의 월화적인입니다. 신윤복 화가는 직접 본 것을 화폭에 담는 진경산수화를 그리기로 유명한데요. 이 월화정인이라는 그림은 미술계뿐만 아니라 천문학계에서도 높은 가치가 있는 그림입니다. 왜 천문학계에서도 유명한 그림이 되었을까요? 이 월화정인이라는 뜻은 달 밑에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림에는 달은 저물어 가고 밤 깊은 상경인데 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삼경이라는 뜻은 자정을 뜻하는 건데 어딘가 그림에서 이상한 부분이 보이지 않나요? 아, 네, 맞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달은 오른쪽이 밝은 손톱달인 초승달인데 초승달은 초저녁 서쪽 하늘에만 잠깐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정인데 떠오르는 초승달 그렸네요. 이상한데요, 그죠? 신윤복 화가는 직접 본 것을 화폭에 담는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천문학계에서는 이 그림에 그려진 달을 토대로 이 그림이 그려진 시기를 정확하게 맞추어 냈습니다. 이 그림에 그려진 달은 사실 초승달이 아니고 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름달인데요. 그 지구 그림자에 의해서 보름달이 망이 가려진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문학계에서는 이 그림이 1793년 8월 21일 저녁 10시 이후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계산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스텔라리움을 통해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스텔라리움을 켰고요. 날짜를 신윤복 화가가 그린 그 시기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93년 8월 21일 저녁 10시. 네, 22시라고 쳐야 될 것 같습니다. 22시. 네, 지금 신윤복 화가가 그림을 그렸다는 1793년 8월 21일 저녁 10시경으로 시뮬레이션을 했고요. 달을 클릭한 다음에 망원경으로 관측한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구를 천천히 자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어때요? 다시 한 번만 뒤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여러분 어때요? 원래는 망이었던 달이 지금 지구 그림자에 의해서 가려진 이후에 월화정인과 같은 그림에서 그려진 것과 같은 그런 달의 모양이 됐죠. 어, 실제로 신윤복이 그린 월화정인은 정확히 언제 그렸다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은 없지만 천문학계에서 이렇게 맞추어낸 굉장히 역사적인 그리고 천문학적 가치가 높은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 가려지는 현상을 월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월식과 일식을 이해하기 전에 빛과 그림자의 성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 둘레 측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가정을 했는데요. 태양은 매우 크고 지구는 매우 작으면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은 지구에 평행하게 입사한다고 가정을 했죠. 지금 동영상 보시면 그쵸, 지구는 굉장히 작고 멀리 있기 때문에 거의 평행하게 입사한다고 했지만 사실 정확하게 완벽하게 평행하진 않아서
태양에 비치는 천체의 그림자가 약간 비스듬하게 생기게 되는데요. 보시는 그림처럼 광원 앞에 물체를 놓게 되면 진한 그림자 영역과 연한 그림자 영역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한 그림자 영역을 우리는 본영이라고 부르고요. 연한 그림자 영역을 반영이라고 부릅니다. 지구도 태양빛을 받으면 본영과 반영이 생기게 되고 이 그림자 영역으로 달이 공전하여 들어오게 되면 월식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달이 공전함에 따라 달이 태양과 가까워지게 되고 달의 본영과 반영이 지구에 그려져 지구에서 관측되는 태양이 가려지는 현상이 바로 일식입니다. 월식이란 달이 지구의 그림자 속에 들어가 달의 일부분 또는 전체가 가려진 현상을 뜻합니다. 북반구에 살고 있는 우리가 달을 관측할 때는 남쪽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요. 달은 관찰자 기준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공전하므로 지구의 그림자 속으로는 달의 왼쪽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교과서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지구의 본영과 반영이 그려져 있고요. 월식이라고 하는 것은 달이 지구의 본영에 들어왔을 때 가려지는 현상을 월식이라고 부릅니다. 지구의 그림자에 달이 가려져야 하므로 태양의 반대편에 달이 있을 때 월식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달의 위상이 망일 때 월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그림자는 매우 크고 달에 비해서 매우 크고 넓기 때문에 충분히 지구의 어느 지역에서도 다 관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월식이 일어났을 때 지구의 밤, 어느 지역이라도 월식을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달이 공전함에 따라서 지구의 본영으로 이렇게 달의 왼쪽부터 서서히 들어오게 되는데요. 부분적으로 가려졌을 때를 부분월식, 그리고 본영에 달이 전체적으로 들어왔을 때를 개기월식이라고 부릅니다. 시뮬레이션과 실제 관측 사진으로 월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뮬레이션입니다. 지금 가운데 있는 게 지구의 본영이고요. 달이 공전하면서 왼쪽부터 가려지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가려지면서 달이 붉게 보였을 때가 바로 개기월식이 일어난 건데요. 다시 왼쪽부터 밝아지면서 월식이 종료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이렇게 그려지는데 실제 월식은 어떤 모습으로 관측될까요? 실제 월식이 일어났을 때 관측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한 장으로 축약해 움직이는 사진으로 만든 거예요. 보시게 되면 달의 왼쪽부터 가려지게 되고요. 지구의 본영에 다 들어오게 되면 달이 붉게 빛난 다음에 다시 왼쪽부터 밝아지면서 월식이 종료되고 있습니다. 근데 개기월식 때 달이 붉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기월식이 일어나서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전체적으로 가리게 되면 달에 빛이 없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야 할 텐데 우리 1학년 때 빛과 파동과 분광기라는 걸 배웠죠. 백색 광을 분광기에 비추게 되면 붉은 빛은 적게 꺾이고 푸른 빛은 많이 꺾이게 됩니다. 개기월식이 일어날 때도 지구의 대기가 마치 분광기 같은 역할을 해서 태양빛을 여러 갈래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파란빛은 많이 꺾여서 바깥으로 쫙 퍼져나가지만 붉은빛은 적게 남아 이렇게 안쪽으로 꺾이게 되면서 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그림자에 달이 딱 들어오게 되면 붉은빛만이 달에 도착하게 되고 달은 이것을 반사시켜서 지구 전체에 붉은 색깔 빛을 반사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기월식 일어났을 때는 달에 붉은 빛만이 도착하므로 붉게 관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개기월식 일어나면 달이 안 보일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달이 붉게 보인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은 일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식이란 달이 공전에 의해서 태양을 가려 태양의 전체 또는 일부가 보이지 않는 현상인데요. 교과서 그림을 살펴보시면 지금 달에 의해서 본영과 반영이 생겼고요. 반영 부분에서는 태양의 일부가 가려지는 부분 일식이, 본영인 부분에서는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 일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식의 경우 달의 그림자가 지구 전체적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달의 그림자가 도착한 일부 지역에서만 일식을 관측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일식을 관측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일식이 일어났을 때는 달이 태양과 비슷한 위치에 있어야 되므로 달의 위상이 사귈 때만
일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달이 지구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쫙 공전하고 있으므로 태양이 가운데 있을 때 달이 이렇게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태양의 오른쪽부터 달이 가리게 되면서 일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 관측 사진으로 일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달이 지나가는 모습인데요. 실제 일식을 여러 장 찍어서 한 장에 움직이는 사진으로 만든 겁니다. 일식의 처음 화면부터 볼게요. 네, 태양의 지금 오른쪽부터 이렇게 가려지면서 일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천히 달이 공전하면서 태양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고요. 태양, 달이 이제 태양을 완전히 가릴 때는 태양의 청백색의 대기를 이렇게 관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흰 색깔의 청백색의 태양의 대기를 잠깐이나마 관측을 할 수가 있고요. 다시 이렇게 달이 빠져나가면서 태양의 오른쪽부터 다시 보여지게 되면서 일식이 종료가 되고 있습니다. 일식을 개기일식과 부분일식 말고도 달의 크기에 따라서 금한일식으로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달의 공전 궤도가 타원이기 때문에 달이 지구로부터 거리가 멀면 달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지겠죠. 그래서 태양을 차마 다 가리지 못해서 마치 금반지 모양의 일식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금한일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달이 태양을 전체적으로 가릴 때 이때를 어, 개기일식이라고 하고요. 지금 흰 색깔로 빛나는 건 태양의 대기, 후에 배울 코로나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이 일부만, 태양의 일부만 가렸을 때를 부분일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림은 이제 달의 공전 궤도를 보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달이 지구와 멀 때는 금한일식,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까워서 다 가릴 수 있게 되면 개기일식, 그렇게 부분적으로 달이 태양을 가리게 되면 부분일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약간 달의 궤도가 타원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태양의 궤도랑 다르게 약간 5.14도 정도 기울어져 있거든요. 일식을 관측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일식은 실제 직접 눈으로 관측할 때는 시력 손상, 실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맨눈으로 관찰해서는 절대 안 되겠고요. 지금 보시게 되는 것처럼 태양 필터나 선글라스 등을 통해서 관찰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망원경으로 태양을 직접 관찰해서도 절대 안 되겠죠. 망원경으로 태양을 관측할 때도 망원경에 반드시 태양 필터를 설치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망, 삭, 이 두 위상일 때 항상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구 공전 궤도랑 달 공전 궤도는 약간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지금 우리는 달의 그림진 곳을 보고 있으니까 사계 위상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계 위상이지만 달의 공전 궤도가 기울어져 있으므로 달의 그림자가 지구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린 sak을 관찰하지만 일식을 볼 수가 없겠죠. 반대로 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망의 경우에도 우리는 달이 빛나는 모습을 보고 있지만 지구의 그림자가 달에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달이 아무리 공전한다고 한들 지구의 그림자로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일 때는 망과 sak이 있을지라도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지 않고 1년에 딱 두 번 이렇게 그 공전 궤도, 지구의 공전 궤도와 달의 공전 궤도가 일직선에 놓이게 되는 때가 오는데요. 이때서야만 일식과 월식이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소 1년에 일식과 월식은 두 번씩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을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달의 공전 궤도와 지구의 공전 궤도가 약간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으므로 매달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특정한 구역에 일직선으로 놓였을 때만 일식과 월식이 일어날 수가 있다.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일식과 월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일식과 월식은 달의 공전 때문에 일어나는 천문 현상이고요. 월식은 달의 왼쪽부터, 일식은 태양의 오른쪽부터 가려지면서 진행된다는 거 꼭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